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진성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코로나19로 다시 강조되는 면역력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까 합니다. 에, 생명이라는 것은 순환력과 면역력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끌어져 간다라는 것을 저번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한의사 협회도 비대면 치료를 WHO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나 정부에서 한의사의 코로나 퇴치를 위한 참여가 차단되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역량을 모아서 무료로 1668-1075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고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중에 13%가 한약을 먹고 도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있고 저도 조만간 다 참가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모든 분들이 다 걱정하시고 모두가 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기를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하여야 될 때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코로나19로 다시 강조되는 면역력. 그럼 면역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자기 것과 남의 것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하늘에 있는 공기, 땅에 있는 음식, 이것도 자기 게 아니죠. 그거를 자기 거로 만들어가는 힘, 그 힘을 우리가 동화작용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한 근본적인 힘 자체가 이루어지는 그 변별력, 그것을 우리가 면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기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 죽어져 있는 생물이라 그런다면 생물이 아니죠. 그냥 물체라 그런다면 그거는 경계가 정확하죠. 그런데 생명력은 시간과 공간을 영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칙적인 습관, 일하고 식사하고 또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잠을 자고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으로서 사실상 전달할 이야기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오늘은 공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하여튼 자기 것은 시간과 공간 관리입니다. 그 다음 제 면역력 향상에 좋은 것을 우리가 찾는 것보다 떨어뜨리는 습관과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좋은 것을 찾는 것보다 현재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습관과 행동을 찾는 것이 이것이 효율적이고 우선인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면역력을 높이는 행동과 습관.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저는 첫 번째로 식탐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탐이라는 공간 상황 자체죠. 이 호흡기 질환이 소화기 질환이 첨가되게 되면 치료가 잘 안 되고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에서도 사망하시는 분들은 탈수라고 표현되는 소화기 질환이 같이 동반되게 되십니다. 한의학의 전통적인 이론 중에 오장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데 오장에서 세 개의 장부가 절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에 소화기 질환 또 거기에 따라서 순환기 질환 이렇게 첨가가 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죠. 특히 호흡기 질환과 이 소화기 질환은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것은 한의학에서는 그 상관관계 상황 자체에 대해서 부모에 해당하는 것이 호흡기 질환에 부모에 해당하는 것이 소화기 계통이기 때문에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 치명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청결을 잘 유지해야 되겠죠. 청결은 뭐 손 씻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현대화 되면서 잘 가꾸어진 상하수도 관리 이런 부분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손 씻기 잘 하셔야죠.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째 또 한 부분이 체중 관리입니다. 본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중, 적절 체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습관과 그 사람의 식습관 그리고 그 사람의 활동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중은 결정되게 되는데 본래의 체중이라는 것 자체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활동력이 좋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항상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사람을 만나면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체중 관리가 잘 되시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식욕으로 스트레스를 풀려 그러는 경우에서부터 시작해서 체중이 관리가 안 되죠. 반대적으로 너무나 영양실조가 걸린 상황 내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체중 변화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 이제 긍정적인 측면 내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사항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면역력 향상의 핵심은 체온 올리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체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첫 번째로 36.5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음료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36.5도가 사람의 기본적인 체온이기 때문에 35도 이거 찬 겁니다. 36.5도보다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 전후에 열이 났을 때 차가운 거 먹으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운동 전후에 열이 난다라는 것은 겉이 뜨거운 것이고 속은 차진 거기 때문에 그때 뜨거운 음식으로 속을 달래줘야 되고 겉에는 뭐 찬물로 씻어도 그리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속은 차졌다라는 거 운동 전후에 그걸 꼭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인류가 발전하면서 발효식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김치, 된장, 간장 이런 발효식품들이 있죠. 요새 또 서양에서 뭐 치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와져 있고요. 이 발효식품이라는 말은 산패가 되기 전에 산소를 머금고 있는 그러니까 열을 머금고 있는 식품입니다. 모든 음식은 차게 먹어도 다시 뜨겁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뜨겁게 먹어도 차지게 되는데 차게 먹어도 뜨거워지게끔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음식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 그게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을 즐겨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째 그보다도 더 사실상 효율적이고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뭐냐 향이 있는 음식 이걸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향이라 그러는 것은 세럼 우리가 정류 이렇게 하는데 가장 맑은 기름이라는 뜻이죠.
향이 없는 음식이 기호에 따라서 사실상은 잘 안 받게 되긴 되죠. 근데 향이 있는 음식이 고급 음식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고맙게도 향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캐모마일이나 이러한 것들보다 햇것의 향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햇살과 묵은 쌀 밥을 해보면 기름이 잘잘잘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햇고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씨암탉을 잡아서 가장 귀한 손님에게 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햇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것에는 가장 좋은 향이 있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이 햇것 중에 향이 있는 음식 중에 최고의 선물이 햇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는 습관을 제가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가장 간단한 데서부터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데서부터 우리 스스로가 해 나갈 때 치료에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아프기 전에 우리가 잘 관리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